안녕하세요. 박은정입니다. 지금은 2025년 12월 1일로 넘어가는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46분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이었고요. 주일이었죠. 제가 늦잠을 자더라도 그래서 막 한데 예배를 못 들어간 한이 있더라도 예배는 항상 갔거든요. 1년에 빠지는 날이 뭐 여행이나 이럴 때를 외에는 거의 없는데 와 오늘은 예배를 못 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좀 드리고 원래 어제는 이제 친한 동생이 이제 전 술 못 먹더라도 한잔 하자고 했는데 어제는 이제 감기균형 컨디션 안 좋았고 말았잖아요. 어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일정은 오늘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이제 2025년도 공동체 그러니까 제가 지금 3셀이라는 교회 공동체 7 청년 공동체 3셀 이렇게 있는데 소속돼 있는데 그 셀의 공식적인 활동이 오늘로 마감이에요. 그러니까 11월 30일로 마감이라서 오늘은 그 교회 내에서 안 하고 끝나고 자율적으로 그 셀들끼리 나가서 뭐 얘기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러는 시간이라서 필참 거의 마지막 날이니까 필참하는 졸업식 같은 날이라서 당연히 가려고 했는데 평소보다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. 식사도 하고 갈 생각이었는데 웬걸 금요일부터 손목이 좀 아프긴 했거든요. 뭐지? 근데 부딪혔나 할 정도로 이렇게 마우스를 대는데 움직이는데 약간 건초염이 심하게 온 것 같은 느낌. 터널 증후군 뭐 이제 직업병이죠 일종의. 근데 그 손목 건초염이 좀 심하게 온 느낌으로 되게 아프네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. 근데 이번 주 야근도 많이 하고 좀 손목을 좀 무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제 손목을 좀 쉴 수 있으니까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토요일날 손목을 쓰지 않았는데 손목이 좀 통증이 전날보다 심한 거죠. 근데 특히 이제 설거지 하려고 이렇게 손목을 돌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중간에 쉬고 이상하다 했는데 근데 좀 만져주고 풀어주겠지 했는데 눌리면 너무 아픈 거죠. 그래도 뭐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도 움직이지 않아도 살짝 뻐근하긴 했지만 좀 약간의 통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리고 어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좀 늦게 잤죠. 근데 한 3시간 만에 잠든 지 한 3시간 만에 손목 통증으로 깬 거예요. 제가 한 5시 그래도 4시간 잤나? 3시간 4시간? 5시쯤 잤는데 5시 6시쯤 잤는데 9시 뭐 이렇게 깬 거죠. 미친 듯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자다 깼을 때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잠 안 깨고 싶어서 침대에서 안 일어나는데 뭐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아니라 막 어떻게 저렇게 해도 아픈 거예요. 그래갖고 일단 치과에서 받았던 얼음찜질팩 급히 갖고 와서 이제 그 어디냐면은 여기가 스치면도 엄청 아팠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전엔 눌리면 아팠고 여기를 딱 닿으면 엄청 아팠고 그 토요일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눌렸는데도 미친 듯이 아픈 거죠. 이 통증이 저의 모든 게으름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야. 하다가 근데 이제 그냥 건초염 같은 그런 걸 텐데 그냥 손목 좀 아픈 거 같고 응급실을 가기도 그렇고 근데 진통제도 또 찾으니까 하필 치과 진통제도 다 먹고 치과에 있던 진통제 다 먹고 이렇게 진통제랑 진통제도 떨어지고 원래 저 되게 많은데 날짜 다 지났고 네 이제 9시 뭐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시간 갈수록 24시 25시간 버티고 24시간 버티면 이제 병원 월요일에 병원 문 여는 거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막 1시간 23시간 말하는데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거
여기서 몇 시간 못 버티겠다 같은 촉. 이 통증은 내가 월요일까지 버티면 아마 새벽 내내 한숨도 못 잘 것이다 라는 촉이 오는, 이게 강도가 낮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고 전혀 점점점 통증이 올라가는 느낌이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일단 누워서 가만히 조금도 안 움직이고 있어도 손목이 아픈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렇게 뭐 하려고 이렇게 손을 들기라도 하면서 여기 약간이라도 힘이 들어가면 지금 오른손이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. 그래서 일단 카카오톡에 음성으로 하는 기능 있잖아요. 톡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. 이제 아는 언니가 알려줘갖고 테스트 삼아 해본 적만 있고 전 써본 적은 없는데, 중간중간 오타가 있으니까 써본 적은 없는데, 그걸 이용해서 이제 오늘 이제 끝나고 모임 가기로 했었던 거 못 갈 수도 있다. 일단 상황을 좀 보고 알려드리겠다 라고 하고, 머릿속에 응급실을 가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. 이제 그 자아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. 가야 된다, 응급실을. 아파서 안 되겠다. 어떻게든 주사를 맞든 뭘 하든 하고 와야 된다. 한쪽은 정말 죽을 만큼 아픈 사람들이, 생명을 위독한 사람들이 가는 건데 내가 이런 손목 이런 걸로 응급실 가는 게 맞나? 그 자아들이 싸우고 있는데 혹시 점점 아프니까 이건 어떡하지? 조금만. 그리고 또 응급실을 만약 가면은 이게 손목은 예전에도 뭐 손목, 목, 허리, 어깨 이런 거는 일종의 직업병이기도 해서 정형외과를 자주 다니긴 하거든요. 그래갖고 신경외과도 자주 다니고 1년에 몇 번씩 가죠. 근데 이제 가급적 주사를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너무 아파갖고 잘 안 맞으려고 하는데, 정말 심할 때는 이제 맞긴 하는데,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딱 아플 때 그 느낌도 있고, 그래서 그 정도로 가나? 근데 그 느낌이 아닌 거야. 진짜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내 팔을 잘랐나? 이런 느낌? 감각도 없는 느낌이고, 원래 여기만 붙으면 여기까지 다 올라오는 느낌이고, 여기만 닿아도 아프고, 진짜 머리가 그래서 정신적으로 엄청 고민했어요. 그리고 또 이거 어쨌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거 보통 한 번 가면 꾸준히 가야 되는데, 근데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가면, 제가 원래 다니지 않는 병원을 가면 또 치료받는 것도 사실 또 불편하기도 하고, 또 다 거기서 그 검사한 것들도 다 떼다가 또 갖고 가야 되니까 병원에.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응급실을 들어갈 때 너무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. 이제 아이라서 말을 하는 게 되게 부끄러워서. 그래서 진짜 어지간하면 응급실 안 가거든요. 진짜 골골 되다가도 39도 40도 올라갈 때도 응급실 안 갔던 것 같은데 버틴단 말이에요. 어떻게든 찜찜이 된 거든 해가지고. 근데 여튼 이제 너무 아프니까 그래도 고민하다가 마음은 점점, 그러니까 응급실에 간다가 한 1% 정도였는데, 근데 느낌상 저녁이라도 가게 될 것 같은 느낌, 또는 새벽이라도 갈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. 근데 그럴 바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무슨 1%, 10%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가, 이제 친한 친구들 중에 이제 다들 직업병이 있으니까, 근데 그 느낌이랑 좀 달랐어서 좀 놀랬던 거긴 한데, 그럴 때는 좀 안 쓰면 좀 낫거든요. 좀 안 움직일 땐 좀 괜찮고. 근데 그러질 않으니까 오히려 쉬고 있던 토요일, 일요일에 통증의 강도가 세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됐던 건데, 그래갖고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단톡방에 말했어요. 걔도 이제 손목 많이 아프고 뭐 이런 데도 있으니까 나 이렇다. 근데 너무 아프고 진짜 응급실 이걸로 가 응급실 가기 너무 이제 친구들끼리 응급실 가면 쪽팔린데 어떡하지? 월요일까지 못 버틸 것 같고, 뭐,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, 이제, 건초염인가? 근데 건초염 왜 이렇게 아프지? 막 이렇게 하니까, 난 친구가
그 손목으로 고생 오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의외로 걔가 아니라 다른 언니가 갑자기 그 전에 이제 애들이랑 음성으로 톡하기 전에 그거를 이제 구글을 불러가지고 음성으로 일요일에 여는 병원을 좀 찾아달라. 이제 응급실 말고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저희 어머니 댁 근처에 있었거든요. 그 정형외과. 어머니 댁으로 가면 되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니까 어차피 교회도 그쪽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좀 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생각 못했던 거는 내 씻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. 손을 쓸 수가 없어서. 근데 여튼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예배는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었고 이제 그러고 왜냐면 좀 이른 시간이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지방신명이면 뭐그 왜냐면 이 근처에서는 일요일에 하는 데를 저는 못 봤었고 뭐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았지만 찾아봤을 때도 못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왕십리에서 그런 걸 본 것 같아갖고 그걸로 해서 검색 나온 대로 해봤는데 다 오늘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제 망했다 그러고 이제 응급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 몇십 분 뒤에 딱 11시쯤인가 11시 딱쯤에 뒤늦게 보는 이제 언니가 얘네 동네 얘네 집 근처에 이 병원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일요일에 지금 운영 중인 병원을 찾아갖고 알려준 거예요. 근데 제가 아는 병원이었거든요. 가본 적은 없었는데 원래 본점이 다른 데 있는 건데 통증 재활의학과인데 되게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본점만 있었는데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너무 멀어서 못 다녔는데 제가 여기저기 좀 많이 아프니까 거길 가보라고 이제 주변에서 추천을 해줬었는데 너무 멀어서 안 가는데 저희 집 근처에 지점이 생긴 거였거든요. 그래갖고 가봐야지라고 생각은 했었어요. 근데 원래 다니던 데를 바꾸기도 좀 그렇고 그래갖고 이제 안 그러고 있다가 근데 딱 추천받은 데가 거긴 거예요. 거기가 오늘 여는 거죠. 민기적거리면 빨리 가봐야 이런 식으로. 근데 제가 원래 주말 진짜 엄청 게을러서 아침에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. 그러니까 슈퍼를 가더라도 씻고 나가야 되고 막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안 씻으면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. 근데 안 씻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주말엔 병원을 못 가요. 맨날. 아직 안 씻은 상태니까 그 시간 안에 이거 씻고 가야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주말에 원래 병원도 맨날 미루다 못 가고 막 이러는데 회사 간 김에 병원 가고 막 이러는 건데 근데 정말 그걸 보자마자 링크를 보자마자 이제 그 언니가 야 민기적거리지 말고 끝나기 전에 빨리 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톡을 이미 저는 가면서 봤어요. 제가 이게 잠옷이거든요. 그나마 이제 잠옷인데 지금 안에 속옷은 안 입고 있죠. 근데 이게 잠옷인데 이거를 입은 채로 그대로 여기다가 롱패딩만 걸치고 머리가 난리가 났어. 그러니까 어제 샤워하고 이제 그리고 안 말리고 자가지고 막 머리 다 말린다고 말렸는데 어떻게 자는지 모르겠어요. 막 머리 엄청 난리 나고 막 다 뜨고 있는데 그냥 쓰고 롱패딩 팔 겨우겨우 오른쪽 팔이 안 돼. 소리 지르면서 팔 끼고 그러고 이제 바로 병원에 갔죠. 그냥 뛰쳐나갔을 거 보자마자 난 오늘 이거 안 가면은 나는 오늘 새벽 내내 울든가 응급실 앵이든가 둘 중에 하나겠다. 울면서 응급실 앵이든가 너무 아팠거든요. 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가서 말씀드리고 이제 딱 말씀 듣자마자 근데 무슨 석회 관련 그런 거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갑자기 아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딪혔는지 뭔지 모르겠어. 어느 순간 탁 바닥을 부딪혔는지 뭐 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아팠어. 그래서 부딪혔는데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나?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지금 요새 상처도 많고 한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. 그래갖고 순간적으로는 그 통증이 세게 그 뒤부터 올 때 뒤에 이제 막 멍이 들거나 그러고 나면 뭐지? 뭐 이런 식인 거지. 부딪히는 순간 이러고 말고 있거든요. 근데 반복되면서 이제
인지를 하는 거지. 어디 부딪혔나? 그냥 그러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갔죠. 좀 아프면 좀 참을 수 있으니까. 넘어가고. 그랬는데, 토요일에 설문양사도 심해지고, 뭐,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도 괜찮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, 완전히, 지금 이 상태가 됐다. 왜냐면, 이렇게 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, 이쪽 손을. 근데 이제 이쪽 손에만 땀이 막, 그냥 땀이 이렇게 하면 떨어질 양의 땀. 너무 아픈 거죠. 그러니까, 그분이 좀 닦아주고, 이렇게 놀랬는데 진짜 거의 비명에 가까운. 아무튼, 그러고, 이제, 엑스레이 찍고, 신경근, 뭐지? 근전도 검사, 신경근전도 검사. 그거를 하고, 초음파를 보자, 뭐 이렇게 하셨는데, 왜냐면 이게 저림이나 이런 감각이 약간 마비처럼 그런 경우가 혹시 신경 쪽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하자고 하셨는데, 그래갖고, 근데 뭐 이게 그 심전도 검사 같은 거 하면 아프진 않잖아요. 그래갖고 그냥 그런 거 생각하고, 근데 그런 거 생각했지만 지금 팔이 아픈 상태라서 좀 걱정하긴 했는데, 와, 이 나이에 병원에서 진짜 서럽게 울었습니다. 네, 너무 죄송했어요. 왜냐면은 이제 탁그 자극을 줄 때마다 거의 비명이 처음에는 비명, 그 다음에 어떻게든 참았는데 비명을 참는데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였고, 이제 조금 아프실 거예요. 근데 이러시다가 이제 우는 건 못 보셨나 봐. 근데 너무 징그럽고 눈물이 아무리 참아도 이제 뭐 하시다 이렇게 보셨다가 그분도 놀라셔가지고 검사하신 분도 어떻게 죄송해요.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말고 아니 괜찮아 하세요. 이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나는 거다. 하셔야 되는 거 다 하셔라. 이건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눈물이니까. 눈물이라는 말이 이건 그냥 저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. 그냥 하시라고, 괜찮다고. 되게 죄송해 하시더라고요. 그분이 죄송하실 일이 전혀, 저도 죄송하고 제가 죄송하고 막 안 울고 싶은데 이제 자극을 줄 때마다 막 눈물이, 와 진짜 지옥을 경험하고 오는 것 같았어요. 너무 아팠어요. 그러고 이제 초음파 하는데, 초음파도 원래 진짜 안 아프잖아요. 근데 지금 살짝 닿기만 해도 아파서, 그래서 엄청 조심히 약간 이렇게 누르지 않고 거의 해주셨거든요. 근데 하시기 전에 이미 말씀은 하셨어요. 그냥 엑스레이 상에서도 석회가 보인다. 석회 맞는 것 같다. 그래서 좀 팔아보자고. 심전도 할 때 뭐 심전도 하시고, 그다음에 무슨 침 꽂으셔가지고 또 보시고, 주사 같은 거 꽂으셨고 보시고 뭐 했는데, 여튼 천만다행으로 신경이나 뭐 근육 쪽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, 그럼 진짜 다행인 거니까. 그런데 문제 생기면 진짜 골 아픈 거니까. 근데 그건 없다고 하셨고,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로 이제 보시는데 이미 엑스레이 상에 석회가 보인다. 한 번 더 보자 해서 초음파로 보니까 그냥 살짝 그냥 약간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, 세게 안 할게요 라고 하시고 이렇게 거의 아무 없이 이렇게 되셨는데도 바로 바로 보이네요 하시면서 석회나 염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라 초음파 하시면서 바로 이제 주사, 그 통증 부위에다 놓는 거 있잖아요. 전 그 주사 진짜 싫어하거든요. 허리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예전에 되게 심해졌을 때 한 번씩 맞은 적이 있었는데, 허리는 좀 주사 자체가 너무 아파.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다. 뇌 주사도 아프긴 하더라고. 근데 그래도 허리, 척추 이런 데 맞는 거보다는 좀 나았어요. 아픈 정도가. 아무튼 그거 맞고, 그러고 물리치료 살짝 하고 그냥 그러고 돌아왔죠. 이게 이제 충격파나 뭐 주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석회를 깨부셔야 된다고 하시는데, 저도 다른 데 때문에 체외 충격파 안 해봤으니까.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을 거라는, 이게 저도 그런 판단이 그냥 저도 이거는 지금 뭐든 건드는 걸 할 수가 없는 상황. 지금 건들면 난 아마 기절할 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서
이걸 어떻게 오늘 할 수가 있나 하고 여쭤봤더니 아니 오늘 하시면 아마 병원 안 오시게 될 거라고. 너무 아파. 전뭐안 오고 말고 떠나서 기절할 것 같아갖고. 근데 그래서 지금 그때 주사 맞기 전이었으니까 주사 맞고 이게 진통이랑 소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약을 먹으면서 염증을 좀 통증이랑 염증을 좀 가라앉힌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석회를 깨부시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대고 있냐면요. 이게 이제 그리고 안 움직이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대놓고 있었거든요. 그냥 내려만 놓고 그냥 있었는데, 그냥 그러고만 있어서 그런지, 근데 손이 퉁퉁 부은 거예요. 지금은 좀 붓기가 다 빠진 것 같지 않나요? 아직도 조금 붓기가 있나? 이게 오른손, 이게 지금 다친 손이야. 지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. 아까는 이 정도도 힘들었는데, 여기 주사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상처 부위, 통증 부위 이쪽에 하고 해갖고 왼쪽에 했고, 근데 이제 손이 아까는 이렇게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조금씩 이제 아플 때 그냥 이렇게 약간 너무 퉁퉁 붓길래 이렇게 약간 들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손팔이 아파갖고 저녁에 어머니께서 반찬 좀 가져다 주신다고 저녁 먹을 것 좀 갖다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오셔서 잠깐 오셔갖고 보자마자 이거 손이 왜 이렇게 부었어? 근데 이제 이쪽 손에 비해서 그냥 보자마자 탁 보일 만큼의 퉁퉁 부른 손가락이었거든요. 그래갖고 들고 있어봐 막 이렇게 대고 있어 엄마가 하신데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래갖고 무슨 소리야 이거 생각보다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지금 손을 쫙 피면 좀 통증이 있었고 약간 구부리고 있긴 했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딱 거니까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하니까요.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붓기가 좀 이게 지금 붓기가 거의 빠진 것 같죠? 이쪽 손이 아픈 손이니까 그렇더라고요. 약간의 붓기는 있지만 뭐하냐 약간의 붓기는 있지만 아까에 비하면은 다 빠진 느낌입니다. 심장보다 위쪽으로 손을 하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.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할 때는 아픈데 가만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약간 그러니까 기침하거나 이러면 아파. 그러니까 어떻게든 힘이 잠깐 들어가 아픈데 힘을 안 주고 있는 어떤 상태가 있으면은 지금은 좀 덜 아파요. 아마 지금 잘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잤겠지만 잘 수 없는 상태였고 지금은 잘 수 있는 상태일 것 같아서 자려고 좀 일찍 자야겠다 했고 염증이나 이런 거 없어지면 빨리 자야 된다 그래서 좀 잠을 좀 길게 자야 되는데 좀 빨리 자보려고 누웠으나 이거 안 한 게 생각나고 지금 나왔죠. 주저주저 오랜만에 제일 길게 남기죠. 아팠던 기억을 여기 남겨놓고 나중에 한번 언제 그랬는지 찾아봐야 되니까. 여튼 그래서 지금 손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. 이게 가장 안 아픈 자세라서 내일 일이 문제인데 말씀드리고 문서 작업해야 되는 거 이런 거 그냥 집으로 와서 음성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오른손으로 마우스는 불가능하다니까 그래도 왼손으로 할 건데 버티컬 마우스라서 왼손으로 하기가 원래 쓰던 그냥 싹으로 마우스 찾아갖고 바꿔가지고 왼쪽 오른쪽 바꿔서 할지 고민 중이긴 해요. 일단 키보드 자판도 오른손을 못 쓸 거고 생각을 해봐야죠.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 갔다 올까 이제 1시가 넘었고 그러고 나니까 아픈 것도 아픈 거고 일단 씻거나 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서 뭐 사람들을 만나려면 최소한 씻어야 되는 그 상태로 나갈 수는 없는 이제 병원이니까 진짜 어떻게 그냥 간 거지.
이거 오늘 하루 종일 못 버틴 그냥 간 거지. 그렇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서 뭐 이도 안 닦고 나왔거든 진짜. 지금은 그래도 이거 하고 나서 그래도 왼손으로밖에 못 닦았지만 그러니까 치약도 여기 끼고 뚜껑 돌리고 오른손으로 뭘 잡지는 못해요. 그립을 뭐 살짝 잡아주는 것도 안 돼서 통증이 엄청 심해서 왼손으로 이제 대충 닦고 뚜껑 닫을 때도 끼고.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겨드랑이를 가장 많이 활용한 하루가 아니었나.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. 그래서 뭔가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분들, 편찮으신 분들의 그 고통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할지를 약간이라도 체험해 본 것 같은 느낌. 그래서 항상 그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배려가 이게 배려라고 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배려는 그냥 그분들도 그냥 덜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물론 다 먹고 살고 막 이러면 다 굶어 죽는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좀 약간 그런 면에서 좀 현실적이긴 해서 우리가 1950년대인데 이게 다 굶어 죽어가는데 이 한 명을 위해서 몇 명이 굶어 죽고 이렇게 그 돈을 여기다 쓰자 이것까지는 못하지만 소고기 먹는데 툭불 한우 먹고 싶다고 저 사람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자. 저 사람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. 그거는 그냥 우리가 툭불을 포기하더라도 저 사람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 거기에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냥 물론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흥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원래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성장이냐 분배냐 어디에 써야 되는지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바뀐다고 생각해요. 어떤 때는 어떤 게 그게 맞았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고요.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을 수도 있고요. 상황은 계속 바뀌니까 똑같은데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가장 그 당시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선택들을 하는 게 맞겠죠.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. 알겠죠? 알아요 저는. 어떻게 왔는지는 돌이키면 아니까. 여튼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갔다 와서 오늘 하루는 아침에는 코 세척도 못했어요. 좀 팔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못하고 이제 저녁에는 그래도 한 손으로 계속 돌리면서 또 하고 좀 불편했지만 어쨌든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하루 종일 쉬었고 누워가지고 좀 가만히 있거나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그러다가 저녁에 어머니가 갈치조림 해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설거지도 해주고 부르자. 네 이제 어머니가 저는 갈치조림 해주신다고 해서 뭐 먹고 싶냐서 갈치조림 먹고 싶다 오랜만에 그랬는데 이게 하필 오늘 타임이 오늘 아픈 걸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아프니까 이제 뭐라도 먹을 거라도 갖다 주신다고 갖다 주신 건데 원래 어제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어제 먹을 거 있었고 안 하시고 어제까지는 아프다고 말씀 안 드렸었는데 오늘 병원에 있을 때 전화가 와가지고 여튼 그런데 이제 갈치조림이죠. 근데 제가 지금 오른손을 못 써니까 오른손으로 숟가락 젓가락을 둘 다 못 써요. 이제 주고 가시고 어머니 식사하고 오셨고 이제 저녁 먹으러 주고 가셨는데 먹는데 한 2시간 걸렸어요. 왼손으로 어떻게든 그 뼈를 발라서 식사를 한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하고 2시간은 오가다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아주 힘들게 뼈에 걸리지 않게 위에 뼈가 안 걸리게 잘 열심히 먹었습니다. 그리고 저녁이 됐고 오늘은 뭘 할 수가 없었으니 설거지도 했는데 한 손을 못 쓰니까 설거지는 우리도 전 설거지 하는 시간을 이렇게 싫어하진 않는데
멍 때릴 수 있고 좀 딴 거 하고 막 해서. 네. 그래서 시키척기 얘기했는데도 별로 저는 딱히 원래 저 독립했을 때 친구가 선물로 사준다고 했었거든요. 굳이? 아, 사준다고 한 거는 건조기였구나. 근데 빨래에 넣는 것도 딱히 싫어하진 않아서 그 빨래 마를 때 그 냄새도 좋고 혼자니까 또 많지도 않고 물론 가끔 귀찮을 때는 있지만 아무튼 그래갖고 사준다 할 때도 싫다는데 지금 아프고 나니까 다 필요한 거긴 해요. 워낙 이제 곧 이사 갈 거야. 하여튼 그랬습니다. 저의 하루는 그냥 아파서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고 그러면서 드라마 좀 보고 원경 얘기인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유튜브에서 몰아보기 같은 게 나와가지고 알고리즘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갑자기 그게 나왔어요. 여튼 그렇고 재밌어 보여서 그 배우가 차주영인가요? 하여튼 정확하게는 그 성함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배우 거를 예전에 종종 본 적이 있었어요. 그 무슨 팬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그분이 나온 거라서 아마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. 되게 야하더라고요. 야한 장면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치고는 꽤 수위가 높네 싶은 그런 거였는데 근데 불필요한 장면이 삽입된 느낌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내용 흐름에 물론 제가 지금 아직 몇 회 못 봤는데 한 5회까지 봤는데 그 여자 주인공분 그러니까 원경인가요? 되게 멋있는 분으로 나오더라고요. 되게 멋있는 사람. 되게 주체적이고 되게 멋있는 대사가 있었어요. 당신의 사랑을 뭐 잃는 게 나를 잃는 이유가 될 순 없다. 뭐 이런.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같은 나름의 마인드를 가진 근데 의외로 또 지금도 그런 마인드가 흔치는 않거든요.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.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이게 이기적인 거랑 주체적인 건 또 좀 다르니까요. 자신이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 중요함에 따라 자기가 희생해야 될 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감수해야 될 거와 해야 할 일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의무와 감수해야 될 것들까지 대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게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바름의 방향으로 간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나한테 상처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게 진짜 그 사람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하여튼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. 지금 말도 잘 안 나오는데 30분이 넘었다. 여튼 그거 좀 봤고요. 그리고 그런 거 있었다. 오늘 그 소리튠 영화라고 제가 유튜브로 봤을 때 영어회 이런 거 볼 때 약간 유레카 막 이런 느낌의 공부 방식이 처음 한번 탁 바뀐 유튜브가 있었는데 그게 소리튠 영어였거든요. 요즘은 영어를 잘 못하지만 공부하는 패턴을 딱 바꿔줘. 근데 요새는 보면 그런 식으로 블럭 단위로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이분은 진짜 많이 고민하셨겠다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그냥 동영상 보면서 이래서 진짜 안 이랬겠구나 이걸 이렇게 생각만 한 게 있었는데 생각만 하고 진짜 제가 생각한 가장 대단한 영어 그 강의였어요. 물론 제가 너무 많이 본 거는 아닌데 그래도 나름 본다고 봤고 했는데 물론 많이 알진 못하지만 그냥 보다 보면 이게 거의 그 영어 공부하는 패턴들이 좀 비슷하잖아요. 근데 되게 오랫동안 약간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했구나.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 공부를 한 거구나. 약간 이런 것도 느끼게 하고 물론 그 공부도 필요했겠지만 이제 한번
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할까?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생각 못했던 것들 있죠. 뭐 이런 거. 영어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발음하지 않으니까 내가 기대한 거랑 달라서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. 뭐 이런 것들. 왜 안 들릴까가 아니라 내가 그걸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는 거죠. 애플 이렇게 나올 거라고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 원어민 발음을 들을 땐 바로 들리지 않는 것처럼. 하여튼 뭐 말로 설명 잘 못하겠어요. 그럼 친구들이 톡이나 뭐 이런 거 하거나 말 잘한다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구도를 자꾸 다듬고 한 거고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막 그냥 막 입 터는 거고 그리고 요새는 기억력도 떨어져가지고 여튼 그게 지금 그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라서 오늘까지 뭐 60% 할인하고 거기 강의도 따로 하더라고요, 유료로. 근데 아마 모아놓은 것들인지 뭐 자료를 더 줘서인지 뭐 하여튼 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한 5분 남겨놓고 어제 우연히 봐갖고 내일 해야겠다고 네. 알람 소리 못 들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봐가지고 5분 남겨놓고 그 제일 풀로 되는 패키지 결제했습니다. 한 60% 할인했는데도 150만 원 가까이 해요. 140 99,000원 하여튼 15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. 저 무슨 그런 강의에 돈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. 아주 뭐 이렇게 소액을 소액 뭐 영화 책을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는데 어떤 거 들었었나? 근데 잘 기억도 안 나요.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있는 걸로 보고 하고 그런데 그냥 이번 건 한번 정리된 걸 보는 것도 그리고 이 정도로 한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한 분이면 그걸 돈 주고 보는 것도 예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분에 대한 예의라기보다는 저도 그걸 뭐 일일이 이렇게 찾아보는 것보다 그냥 딱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죠. 시간도 없고 한데 거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보다 물론 거기도 유튜브 채널에도 뭐 100일 뭐 해서 1일 2일 뭐 이런 거 있긴 있어요. 근데 여튼 강의로 정확하게 정리가 그건 전체 플로우가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죠. 뭐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고 큰맘 먹고 결제했습니다.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제일 바쁜 타이밍 때 그걸 한 거거든요. 미쳤죠. 지금 회사에서도 제가 안 해본 걸 하겠다고 굳이 그렇다고 시간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물론 아주 약간은 더 주겠지만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하려면 한 개인 시간을 거의 다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하루에 한 업무를 한 8시간만 한다 치면 제 공부를 한 5시간 하면 한 14시간은 본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무를 8시간만 한다고 쳐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시간도 그거보다 더 많이 들긴 하지만 여튼 미치 그런데다가 지금 집 문제 그리고 막 임플란트부터 병원 뭐 그 집도 뭐 이제 소송을 해야 될 수 있고 뭐 하여튼 지금 뭐가 되게 많아요. 막 미친 듯이 모든 게 갑자기 쳤는데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거는 예전에는 이게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바쁘다 개 바쁠 때다 지금 라는 생각 정도. 바쁜데 막 이렇게 다쳐갖고 뭐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책 보라는 신에 계신가? 근데 책 안 보고 먹고 들어가 보고 쉬었어요. 이러니까 보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. 그리고 제가 강의를 그 본업과 관련된 거를 유튜브 강의를 몇 개 보고 있는 게 있었는데 제가 처음 해보는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게 있었는데
이제 따라야 되는 딱 실습 타임이라서 이제 안 듣고 있었거든요. 같이 무조건 실습 강의는 같이 하면서 봐야 좀 기억에 남고 그런데 멈춰놓고 내 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귀로만 들으면은 좀 그런데 보기만 하는 것보다 내가 해보는 거 완전 달라서 프로그램 깔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러려고 잠깐 멈춰놓은 건데 팔이 이렇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보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한참 재미 붙였어 그때. 여튼 그랬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영어를 벌려놓은 거예요. 근데 그건 기간도 있거든요. 물론 이번에 뭐 그렇게 해서 강의 듣는 건 한 24개월까지 되는데 1대1 PT 같은 것도 있는데 영어 코칭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건 5개월. 근데 앞에 좀 강의를 들어야 뭐 그게 좀 의미가 있을 거라 발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진짜 한국말도 발음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특히 외국어는 진짜 그러니까 성대모사를 못하다 보니까 성대모사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전 언어를 잘하는 것 같거든요. 본능적으로 그 구강 구조를 따라하는 거잖아요. 발음을 흉내낸다는 거는 성대모사를 한다는 거는 저런 목소리가 나게 하려면 성대를 조여준다든가 뭐 아니면 뭐 코소리를 낸다든가 근데 그거 뭔지 모르죠.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. 성대모사 잘하는 분들은. 근데 언어도 저는 약간 발음은 성대모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리를 듣고 그 발음을 따라내기 위해서 내가 알아서 성대와 모든 것들을 혀의 위치나 이런 게 그냥 잘 되는 사람들 이제 춤 잘 추는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은 안무 딱 보자마자 물론 연습해야 어느 순간까지 하지만 타고나는 부분들은 확실히 다르거든요. 타고난 몸치들이 있고 진짜 타고나기를 빠르게 가피뜰 수 있는 그냥 보면 대충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면 저는 진짜 언어나 발음에 있어서는 타고난 몸치 그러니까 타고난 혀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나이가 되니까 또 더 발음이 안 돼요. 특히 외국어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. 그 빠르게 발음하는 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. 어릴 땐 그래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와 40분 나오네. 진짜 오랜만에 진짜 길게 했네요. 하여튼 뭔가 많이 벌려놨어요. 그러네요. 좀 생각지도 못한 제 시간을 빼는 일이 또 생겨가지고 그래도 이거 할 일이 많은데 저 근데 지금 시계도 재밌구나. 하지만 빨리 자야 돼서 마무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할 말이 더 있다는 게 신기하죠. N이라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할게요. 첫 번째 감사한 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반찬도 가져다 주고 설거지도 해주셔가지고 좀 편하게 잘 있었다 감사드리고 두 번째 감사드리는 거는 여기 팔이 갑자기 엄청 아팠는데 그래서 진짜 뭐 되게 걱정했는데 어쨌든 뭐 신경이나 이런 게 이상 없고 석회나 이런 거는 어쨌든 그렇게 큰 문제는 그러니까 통증이 큰 거지 그 자체적으로 되게 뭐 심각한 질환이라거나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이제 믿고 들은 바로는 그냥 각도를 틀었어 제가 실수로 그렇게 해서 그거 되게 감사드리고 그래도 아주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? 진짜 큰 불행은 아니다. 같은 그래서 물론 일 못하고 이런 것들은 좀 속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에 시간이 더 걸리고 이런 건 속상하긴 한데 더 큰 병이고 그것도 안 되고 일상생활도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둘 다 있을 수도 있는데 일상생활은 지금 힘들지만 아주 큰 병은 아니다. 그러니까 한쪽은 좋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. 두 번째 감사한 거는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닌 거에 감사드리고 부디 제발 수술만 안 해도 되기를 저희 이모는 어깨 쪽은 그거 하다가 결국 안 돼갖고 수술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봤더니 이게 그 의사쌤도 그렇고 석회 처음부터 찍어보기도 전에 석회일 거라고 유추하신 이유가 그 증상들이 거의 같으시대요. 자다 깰 정도의 극심한 고통이
갑자기 생긴다. 전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. 다른 데 아플 때는 천천히 있었어요. 조금씩 안 좋은 시간이 조금씩 오면서 이제 그걸 계속 쓰다가 아팠는데 이건 갑자기 며칠 만에 타다닥 이렇게 와버린 거라서, 그리고 어제와 오늘의 고통의 차는 거의 비교 불가로 갑자기 너무 딱 상한가 찍듯이 찍어가지고, 그래서 여쭤본 게, 근데 갑자기 이럴 수가, 만약 석회라는 게 있다면 어딘가가 이렇게 굳어서 뭔가 이렇게 돌처럼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됐다는 걸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어딘가에 뭐 신경을 눌리든 힘줄을 눌리든, 그리고 뭐 염증을 만든들 주변을 그렇게 한다 치면 계속 이게 느낌이 왔어야 될 것 같은데, 근데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.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어디 다친 데도 없고 뭔데 갑자기 아파요 라고 하신대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좀 통증이 큰, 찍었을 때도 바로 이거 아마 석회 그런 다 어떻게 걸린 것 같은데, 저는 통증인 건 아니고 그냥 통증 자체가 큰 그런 건가 봐요, 다. 근데 결석 같은 거 있어도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없어봐갖고 모르겠는데 아파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들을 때는, 그리고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알고 나면은 큰 병은 아니긴 한데 이게 갑자기 그런 통증이 오면 사람이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그게 올까봐 좀 무섭긴 하겠지만, 그래도 뭐 암이나 이런 거 아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까 싶은데, 제가 지금 손목이 약간 그런 느낌. 신경이나 큰 문제가 생겼나, 다시 손 못 쓰나, 마비되나,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정도의 통증이었는데, 그래서 좀 걱정됐는데, 그래도 그런 건 아니라서. 아무튼 지금 두 번째 감사드린 건 그거였고요. 세 번째 감사드리는 거는 정신없는 와중이지만 그래도 영어를 시작하겠다고 다시 마음을 좀 먹은 거, 공부를 뭐라도 좀 시작해보겠다라는 작심삼일일 수도 있지만요. 그래도 뭔가를 하겠다라는, 근데 좀 신기해. 옛날이랑 좀 달라. 하겠다는 것이 엄청 강할 때 뭘 했는데, 지금은 기도는 그렇게 해요. 뭔가를 하고 싶어. 그러니까 제발 부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지길, 약간 옛날의 제 모습으로 가기를 바라는데, 그런 좀 열정적이고 이러길 바라는데, 딱 마음 자체에선 그 느낌은 안 들기는 해요. 근데 몸이 그걸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하니까 그 몸이 그거를 기억하는지 그냥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해요.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, 네가 안 하고 싶어? 그럼 내가 끌고 가지, 뭐 이런 느낌처럼.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는 게 익숙해지고 또 새로운 게 하고 싶어지고 그러지 않을까요? 이게 한 문을 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문이 보이고 이런 건데, 그거 안 열고 생각만 하고 뭐 하면 안 되니까. 근데 옛날에 막 이것도 열어보고 싶고 저것도 열어보고 싶고 난리였던 사람이긴 한데, 지금은 그런 게 확 없어져 있다가 되게 좀 무기력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다가,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찍는 걸 기점으로 뭔가를 하긴 했어.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작이었던 거죠. 그전에는 온갖 많은 것들을 하고 살던 사람이긴 했는데,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. 네. 무기력하게 있다가 하고 싶은 게 다 사라지니까 그게 좀 힘들었었는데, 사실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와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랑 날 좀 남겨놓자. 나중에 보면 지금도 잘 버텼어 뭐 이럴 수도 있고, 그런 이런저런. 그때 시작할 때만 해도 영어랑 관련된 거, 내가 이렇게 말한 걸 영어로 표현해야지 막 이랬는데 개뿔 하나도 더 있었죠. 와, 오늘 거의 1시간 채우겠는데요. 그래서 영에서 10으로 확 바뀌는 건 진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고, 저는 약간 그런 계기로 딱딱 바뀐 사람이긴 했는데,
지금은 그냥 0에서 0.5, 0에서 1, 0.5에서 1 이렇게 조금씩 그냥 가자. 일단 머리로 해야 된다고 느꼈던 것들 그냥 하자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좀 멋있기도 했고, 그러니까 저 같은 거 말고요.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 말고, 저는 진짜 미쳐서 하는 타입이긴 했는데 너무 신나서 막 너무 하고 싶고 재밌어서 막 밤새고 미쳐서 하는 타입이었는데 대신 재미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. 그러니까 재미없는 것도 그냥 반복할 수 있는 성실함은 없는. 대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어지간하면 다 재밌게 느꼈던 것 같아요. 좀 재미없는 부분도 내가 이 재미난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일에는 되게 성실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진짜 내가 이 자체가 다 하기 싫어지는 순간 저는 탁 접어버린다는 거죠. 근데 보통 다른 성실한 분들 보면 그 모든 거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에도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묵묵하게 걸어나가더라고요. 자신이 그냥 해오던 것들을 반복해서 하고.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존경스러웠거든요. 옛날 만났던 사람이 그랬어서.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존경스러운데 나는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싶은 게 없어졌던 그 시점부터 그래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하나씩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동경했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죠. 뭐라는 거예요. 어쨌든 좋은 분들을 보면서 그나마 덜 망가졌다. 그런 거죠. 많은 시간을 허비하긴 했는데 지금 2년 아직도 여전히 허비하고 있긴 해요. 미치지 못한 시간들을 되게 약간 허비하고 있는 기분이 드나 봐요. 그렇게 계속 막 미쳐서 살다 보니까. 체력도 안 되고 이제. 그래도 조금씩 체력을 올려서 다시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 돼. 다시 미쳐 사는 순간이 그렇게 뭔가를 하다 보면 미쳐 사는 순간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. 이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안 하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실력도 뭔가 떨어지는 것 같고 자신감도 없어지니까 더 하기 싫고 미쳐지지도 않고 막 재밌어야 미치는데 재밌으려면 좀 잘해야 재밌거든요. 내가 좀 잘하면 재밌어져요. 내가 이 분야에서 내가 조금 남들보다 잘한다.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오 이렇게 리액션들이 좀 다르잖아요. 그러면 점점 더 재밌어지고 그럼 점점 더 미쳐지는 것 같은데 내가 노력 안 하고 못하니까 재미도 없으니까 안 미쳐지고 뭐 이런 것 같아요. 못해도 좋아하면 미치긴 하는데 좋아하면 근데 완전 못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사실 좋아서 미쳐서 하면은 잘하게 되고 잘하니까 또 다시 재밌어지고 재밌으니까 또 미치고 막 이 선순환인데 그게 다 끊겨 있다가 지금은 뭔가가 막 미친 듯이 재밌다거나 하고 싶다거나는 없는데 좋아서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그러니까 헬스라고 치면은 맨 처음엔 하기 너무 싫지만 살짝 몸에 라인 드러나고 좀 변화가 느껴지면 그때부터 재미 들리듯이 거기까지 가는 과정 정도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단은 뭐든 벌리고 있습니다. 최악의 상황에서 근데 집 문제, 그러니까 집 문제, 돈 문제, 회사 문제, 건강 문제, 모든 게 안 좋은 일들이 막 뭐 가족도 그렇고 뭐 이제 가족에 있었던 일 이후로 뭐 다 생긴 일들이긴 한데 여튼 안 좋은 일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순간 그 기간들이거든요. 하지만 2년 좀 넘는 시간들이 최악의 순간이었으면 좋겠어요. 다음은 이런 상황들이 없길 좀 바라긴 하는데
인생이란 또 모르긴 하니까. 네. 여튼 지금이 가장 어두웠던 때였기를 바라고, 다행히 그게 그렇게 계속 밀려오는데 조금 제 마음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건 다행. 그냥 내가 거부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다, 이렇게 약간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. 나한테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다라던가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뭐 이런 거보다 이제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구나, 내가 처리해야 될 게 좀 많다, 나 지금 되게 바쁘네, 바쁜데 내가 또 바쁜 걸 또 더 했네, 뭐 이런 느낌. 바쁘게 살아보죠 뭐. 해결하는 건 좋아하니까. 저도 원래 해결하는 건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원래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깝깝하긴 했던 건데, 그리고 또 다 하기 싫은 거라서, 뭐 치과 가기 싫은 거 같은 거랑 똑같아요. 하기 싫은 거니까. 미루니까 싫은 거지. 뭐 다다닥 해야죠. 싫은 것도.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빨리빨리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, 언젠간 지나갈 거고, 그때그때 또 터지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알아서 해결하고,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래 보려고요. 할 수 있는 만큼 하고. 그렇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다 했죠. 어머니께 감사하고, 그 다음에 큰 문제 아닌 거 감사하고, 세 번째는 그래도 영어 공부 시작한 거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저희 쌤들이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이런 것도 감사드리고, 아쉬운 게 좀 있다면 오늘 셀 모임 못 간 거, 마지막에 붙었는데 못 간 거 좀 아쉽고, 근데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다 같이 원래 저희 셀원들이랑 원래 예배드린 날 외에 본 적이 없었는데, 일요일 외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, 토요일 날 날짜 맞춰갖고 바람 쐬러 가기로 해가지고,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졸업여행 같은 거겠네요. 졸업여행인지 졸업식인데 원래. 근데 여튼 졸업식이죠. 그래서 그거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완전 마지막을 놓쳤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불행 좀 다행입니다. 그리고 오늘 갔으면 좋았는데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. 다음엔 꼭 참석할 수 있기를. 다음 주에는 오늘은 감사한 게 어쨌든 차고 넘치는 하루였어요. 그렇습니다. 그 병원 알려줘가지고 갈 수 있게 해준 언니한테도 너무 고맙고, 친구들 신경 써주고 계속 걱정해준 것도 고맙고, 나중에 맛있는 거 산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막 아까 너무 아팠으니까.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걱정하고 막 아파하고 이랬을 텐데 저도 그러진 않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. 아무튼 그러면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. 1시간 되기 전에 끊어야지. 안녕히 주무세요.